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10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공원운동입니다. 중국 여행 다녀와서 몸은 힘들어도 기다리는 회원들을 생각해서 공원운동에 나갔다. 사람들이 토요일날을 기다린다고들 한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지 나도 기분이 좋았다. 최선을 다해 1시간 동안 운동을 지도했다. 운동이 끝나고 모두가 감사하다며 박수로 화답을 한다. 기분이 좋았다. 나도 또한 보람도 있었고 행복한 시간이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써주고 먹을 것과 음료를 언제나 챙겨준다. 고마운 일이다. 오후에는 큰아들 가족들과 함께 태촌 친구네로 토마토를 사러 갔다. 부모 마음인지 공동체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맛 좋은 토마토를 먹이고 싶어서 5박스를 사서 공동체로 갖다 줬다. 우리 둘째 며느리 나비의 배가 약간 볼록하다.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우리는 10분 정도 집에 있다가 나왔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살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올케 집 방문. 둘째 올케는 자녀를 4남매를 두셨는데 둘째 딸네 집에서 외손주를 키워주시면서 큰애가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작은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다. 지금까지 딸 집에서 살림도 해주면서 외손녀 둘을 키우셨는데 입도 탈 때부터 둘째 딸과 함께 생활을 한 것이다. 올케 연세가 올해 76세다. 몸이 성한 데가 없다고 한다. 각종 성인병이며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신다. 그래서 2달 전에 딸이 아파트를 언니 앞으로 사서 살림을 난 것이다. 한 집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애들도 다 크고 하니까 따로 아파트를 사가지고 엄마 혼자 사시라고 모신 것입니다. 편하게 사시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딸 셋이서 언니와 나랑 동생 함께 올케 집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이사를 했다고 하셔서 가게 된 것이다. 올케 딸 춘홍이가 11시에 지하철역으로 차를 가지고 나와줘서 우리는 춘홍이 차를 타고 편하게 올케네 집을 방문할 수가 있었다. 집에 가보니까 올케가 혼자서 살기에는 아주 훌륭한 집이었다. 32평짜리였다. 잠시 집 구경을 하고 또 과일도 먹고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나갔다. 추어탕집으로 갔다.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한다.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었다. 올케는 올 때 추어탕을 2인분씩 포장을 해서 사주셨는데 고마운 올케의 마음이었다. 조카 보기는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 계산을 우리 조카가 했기 때문이다. 밥을 먹고 춘홍이는 우리를 올케 집까지 태워다 주고 돌아가고 우리들 넷은 올케 집에 가서 한 3시간 정도를 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올케는 그동안 딸하고 살면서 좋았던 점과 또한 불편했던 점, 갈등 같은 거, 또 충돌했던 그런 일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일들을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하셨다. 내가 듣기로는 올케가 자식 사랑을 할 줄만 알았지 사랑을 주기만 하셨지 부모로서 권위라고나 할까?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았다. 무조건 주는 사랑만 하면서 사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런지 자식들 넷이서 계속 힘없고 병든 부모에게 기대려고 하는 것이다.
나이 많고 병든 엄마한테 계속 물질적인 걸 기대는 것이다. 울산 사는 큰아들도 카드값이다. 또 술값이다. 부인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말을 하면 가정 불화가 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우는 소리를 한다는 것이다. 몇백만 원씩 언니는 주었다고 한다. 큰아들한테. 큰딸 손자도 집 살 때나 애들 등록금 될 때 그렇게 엄마에게 우는 소리를 하면 언젠가 1,000만 원도 줬다고 한다. 그리고 또 500만 원도 줬다고 한다. 구워주는 거라고 하면서 돈을 구워주는 거라고 하면서 주지만 여태까지 모든 자식들이 가져가면 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올케는 자식에게 전부를 줬다고 한다. 자기 쓸 것도 남기지 않고. 문제는 호주 사는 종현이가 문제인가 보다. 둘째 아들이 호주에서 살고 있다. 호주도 경기가 안 좋아서 살기가 힘들고 거기서도 집장만 하기가 힘든 모양인데 올케가 생각하기엔 한국에 사는 자식들은 다 내 집장만 하고 그런 대로 다 잘 살고 있는데 호주 사는 아들만 집도 없고 고생하는 것 같다며 죽기 전에 둘째 아들 집 한 채 사주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자식들이 용돈을 드리면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다가 호주 사는 그 아들에게 자꾸 돈을 줬다고 한다. 함께 사는 딸이 눈치를 채고 엄마에게 돈을 덜 주는 것 같다고 한다. 딸 입장에서는 엄마 쓰라고 주는 돈을 전부 모았다가 호주 사는 아들에게 돈을 주니까 좋아할 리가 없다. 나는 이런 말을 올케에게 했다. 언니, 부모 생각과 자식들 생각은 전혀 다르니까 결혼한 자식에게는 신경 쓰지 말고 사세요. 언니나 몸 관리 잘하시고 즐겁게 사시고 엄마 쓰라고 돈을 드리면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모았다가 호주 사는 아들을 주면 다른 자식들은 당연히 싫어합니다. 이제 주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우리들은 수많은 얘기를 하며 놀다가 4시쯤 춘홍이가 자기 집 구경도 하고 가라면서 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춘홍이네 집을 가봤다. 정말 춘홍이는 상류층으로 잘 살고 있었다. 용산 타워 팰리스 아파트 45평 그곳에서 유명 연예인도 많이 산다고 한다. 우리 둘째 오빠가 사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우리는 오빠 생각을 했다. 우리 춘홍이는 남편도 잘 만났고 춘홍이는 다우진 유전자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성공한 것이다. 정말 우리 황씨 가문의 영광이다. 자랑거리고 우리는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고 차만 마시고 나왔다. 우리 둘째 오빠의 둘째 딸입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다우진 유전자 연구소라고 해가지고 그 유전자를 연구해서 그 정부 사업도 하고 그 북한에서 가족 찾기 할 때도 했었고 또 군인들이 군대 가서 사고를 당하면은 거기 또 그 혈흔을 채취해가지고 또 유전자 검사도 하고 범인 잡을 때도 유전자 채취해가지고 범인을 밝혀내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성공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재미 언니의 방문. 그저께 목요일날 재미 언니가 손녀딸을 보셨다. 언니는 늦게 결혼하셨고 아들 하나 두었었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첫 딸을 낳은 것이다. 언니는 기쁜 나머지 나에게 먼저 사진과 함께 소식을 알려주셨다. 오늘 토요일 오후에 언니가 가게로 오셨다.
시어머니 마음은 다 비슷비슷한가 보다. 언니는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한 발 다가가면 며느리는 한 발 뒤로 물러선다는 것이다. 언제나 그런 모양새라고 한다. 언니 연세에 애기 낳았다고 현금 100만 원을 며느리에게 줬다는데 며느리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한다. 카톡으로 어머니 용돈 주신 거 잘 쓸게요. 간단하게 문자가 온 것이 전부라고 한다. 언니가 그 글을 보고 실망을 하고 너무 속상했다고 한다. 언니 입장에서는 거금을 줬는데 며느리는 용돈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언니가 말하길 정말 며느리와 친하게 지내기 너무 어렵다. 앞으로는 절대 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다. 언니나 나나 딸이 없어서 아쉬운 건 마찬가지다. 딸이 없으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외로울 때가 있다. 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로 한창인 때에 우리 셋째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자두를 항상 나를 주려고 샀다고 상가 앞으로 나오라고 한다. 내려가 보니까 오빠가 택시를 몰고 오셨다. 오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니까 올케가 용돈을 안 줘서 2달 전부터 택시 운전을 하신다고 한다. 평생을 직장 생활하면서 퇴직금을 다 바치고 월급도 다 바치고 지금 70도 넘은 남편에게 용돈을 안 주는 우리 올케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진다. 하여간 오빠는 자두 한 상자를 나에게 주고 가셨다. 재미 언니랑 6시까지 함께 놀다가 설렁탕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언니는 집으로 가시고 난 자두를 아들 집에 주려고 전화를 해보니까 아들은 사우나 중이고 우리 선율이 어머는 잠을 잔다고 그냥 가시라고 한다. 그때 시간이 오후 7시였다. 무슨 잠을 이렇게 일찍 자는지 함께 먹지 못하는 것은 아쉬웠지만 그냥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16년 7월 달입니다. 창립 30주년. 오늘이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 되는 일요일 날이다. 1년 전부터 30주년을 대대적으로 준비를 해왔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을 임직을 한다고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왔다. 임직은 장로 2분과 모두 53명. 또 성가대원들도 한 달 전부터 찬양을 연습을 했다. 일부 예배는 우리 교인끼리 드리고 2부 임직 예배 때는 3시에 드렸는데 안수해 주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임직자 가족들 많은 손님이 오셨다. 식이 다 끝나고 교회 식당에서 뷔페로 식사를 했는데 음식은 비교적 맛있고 잘 나왔다. 나는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밥을 먹고 집에 오니까 5시 반이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다가 왔으니 피곤하기도 했지만 우리 교회 30주년을 맞이했다는 생각을 해보니 가슴이 뿌듯하기도 했다. 나는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다닌 나였다. 나도 우리 교회 등록한 지가 30년이 된 것이다. 그 시절 얘기들이 지금은 다들 그 시절에 애기였던 자녀들이 지금은 다들 애기 아빠들이 되어서 또 애기 엄마도 되고 여자는 애기 엄마가 되고 남자 아이들은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아서 또 부모가 되고 그 부모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다. 살다 보니 이렇게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것이다. 세월은 참 빠르기도 하다. 선물로 수건 세트를 준비했는데 모자라서 난 받았다가 도로 주고 왔다. 그리고 에피소드가 있었다. 임직식이 끝나고 뷔페로 음식을 준비했는데 식당에서는 손님들과
교인들이 밥을 식사를 하고 1층 교육관에서는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식사를 하셨는데 인근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몰래 와서 그리고 입구에서 누구시냐고 물으면 나 권사다 장로다 하면서 들어와서 식사를 했다는 것이다. 참 살다 보니 별 사람이 다 있다. 그냥 동네 노숙자 같은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니까 그냥 손님을 가장해서 와서 뷔페를 다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사람들이 안내하는 사람들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먼 데서 왔다 이렇게 핑계대면서 무조건 들어와서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진짜 손님인 줄 알고 그분들을 깍듯이 대했다는 말을 듣고 난 정말 어이가 없었다.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거지들이 인근에 잔치집과 생일집, 초상집 이런 집들을 다 메모해 놨다가 밥을 얻어 먹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요즘 서울 사는 어려운 노인들이 인근 교회마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행사 때에 찾아다닌다고 한다. 참 하여간 뻔뻔한 사람들도 많다. 8일 날은 갑자기 우리 둘째 아들이 잠시 시간이 있다면서 나비를 NC 백화점 앞에서 만나자고 했다. 한참 전부터 임신복을 내가 사준다고 시간 내서 오라고 했었다. 나비를 만나서 백화점에 갔는데 옛날에는 박스로 된 원피스가 임신복이었었는데 요즘은 유행이 다 헐렁한 옷이라서 특별한 옷이 없었다.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전부 세일을 했다. 나비는 그냥 헐렁한 티셔츠 2개만 사겠다고 고르는 것이다. 나는 좋은 옷으로 더 사라고 말을 했지만 나비는 사양을 한다. 우린 백화점을 나와서 가락시장에 가서 감자, 양파, 참외, 토마토, 사과, 자두 등을 사서 공동체 차에 실어주었다. 사과는 내가 먹으려고 샀는데 정신없다 보니까 몽땅 아들 차에 실어준 것이다. 애들을 보내고 나도 가게로 왔다. 오늘은 하루 종일 계시도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심해도 너무 심한 불경기다. 상가 은행 자리에 식당을 오픈했었는데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메뉴를 바꿔서 오픈을 했으나 여전히 손님이 없어서 보는 사람도 너무너무 안타까웠다. 우리 집 앞 금방은 관리비도 또 집세도 2년 동안 안 내고 있다가 요즘 집주인과 싸움 중이다. 관리비 해결하고 나가라고 한다. 자영업자들이 어디까지 내몰릴지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으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재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16년 7월 여행 준비. 누군가 말하길 여행은 여행할 때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가 더 행복하다고 말을 했다. 난 요즘 유럽 여행 갈 날이 하루하루 좁혀오고 있다. 크루즈 여행이라고 한다. 파티복도 있어야 한다고 해서 옷을 준비하는데 너무 내가 뚱뚱하다 보니까 파티복을 준비해서 입어보면 울고 싶을 정도로 이쁘지가 않았다. 정말 고민이다. 그렇다고 한 번 입을 옷을 거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일이다. 오늘은 고민 끝에 몇 년 전에 구제 옷 들어온 것 중에서 롱치마를 꺼내가지고 밑에다가 레이스를 달고 그 또 레이스 위에다 별 모양으로 된 액세서리를 달아서 입어봤다. 조금은 괜찮은 것 같았다. 할 일도 없고 종일 치마를 손보고 별 모양 액세서리를 달았다. 액세서리도 옛날에 의상실하는 권사님이 필요하면 쓰라고 준 건데
그동안 쓸 곳이 없어서 처박아 놓았다가 이번에 제대로 쓰게 된 것이다. 상의는 흰색 주름 옷을 입으려고 한다. 난생 처음 유럽 여행을 가지만 가방 하나 산 것 없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그래도 설레이는 가슴, 행복한 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 2016년 7월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